평생 은행만 믿고 저축하며 노후를 준비해 왔는데 어느 날 예금이 오히려 손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안전한 건 예금뿐이라고 생각하며 여태껏 살아온 세월이 있었는데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저 역시 얼마 전까지는 예금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물가 상승과 금리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돈이 은행에 그대로 있어도 가치가 매일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부식되는 금속처럼 노후 자금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저의 지인인 은행 직원마저 몰래 조용히 알려준 더 안전하면서도 이익이 높은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도 주니까 안전하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빼놓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걸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죠. 문제는 요즘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라면 500박스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1억으로 라면 500박스를 살 수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에 이 돈을 1년간 금리 3%로 예금하면 이자 300만 원이 붙어 총 1억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라면 가격이 3.6% 인상되면 같은 500박스를 사려고 할 때 1억 36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결국 이자로 300만 원을 받았지만 물가는 360만 원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60만 원이 손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쉽게 전기료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월 전기료가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금 금리 3%면 1년 뒤엔 전기료로 월 10만 3천 원씩 되는 거죠. 하지만 전기료가 3.6% 오르면 매달 10만 3,600원씩 내야 합니다. 결국 매달 600원씩 연간 7,200원이 손해인 것입니다. 전기료 인상분만 놓고 봐도 예금 이자로는 부족합니다. 이 금액이 작아 보이시나요? 지금은 단순히 전기와 라면으로만 비교했지만 가스, 교통, 식비 등 우리는 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소 0.6%씩 매년 이자보다 더 비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금은 금액만 보면 불어나지만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조용한 손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을 걷어 연 6에서 7% 이상의 이자로 대출해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예금주는 안전함 속에서 조금씩 가난해지는 구조인 셈인 거죠. 또한 은행이 돈을 더욱 많이 벌 수 있게 자금을 밀어주는 셈으로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예금만 고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은행 직원에게 들었고 또 실제로 상담해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금리 특판 예금입니다. 은행이 가끔 한정된 기간만 판매하는 특별 예금 상품인데요. 금리가 일반 예금보다 훨씬 높아 요즘은 연 4%가 넘는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1년간 넣으면 이자가 400만 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일반 예금 3%에 넣었을 때보다 1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품은 왜 나올까요? 은행도 일종의 자금 모집 이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 대출이 늘어나거나 결산 시점에 맞춰 예금 잔액을 늘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한정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해 고객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기 말인 3월, 6월, 9월, 12월이나 연말 또는 신규 지점 개점 시기에 이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입이 쉬울까요? 첫째, 거래하는 은행 앱에서 이벤트 또는 특판 메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평소 거래하는 은행 직원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상품이 나오면 바로 연락달라고 요청하세요. 셋째, 판매 수량이 한정되므로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출시 후 하루 이틀 안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금 만기일과 특판 출시 시기를 맞추면 훨씬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은행 앱에서 알림 설정을 해두고 지점 직원에게도 특판 상품 나오면 알려달라는 부탁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 놓치지 않고 가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저축은행 예금입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규모가 작지만 예금을 많이 모아야 운영이 원활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4에서 5%까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연초나 결산 직전 분기 말인 3월, 6월, 9월, 12월에 금리를 한시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규 고객 거래 유치를 위해 첫 거래 이벤트로 고금리 예능을 내놓기도 하죠. 가입을 쉽게 하려면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나 앱에서 최고 금리 예금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 저축은행을 한 번에 비교해주는 플랫폼인 뱅크샐러드나 토스 같은 앱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상 한 금융사당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니 자금이 많다면 두세 곳에 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축은행이 불안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나누어 예치하니 시중은행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세 번째는 국채, 특히 물가연동 국채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므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100% 보장됩니다.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고 물가 연동 국채는 물가가 오르면 이자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장기 재정 운용을 위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장기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금리와 물가 연동 혜택을 주는 것이죠. 국채는 특히 금리 인상기 말기 또는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국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물가 연동형이라면 장기적으로도 실질 수익률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가입을 쉽게 하려면 증권사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고 국채 매수 가능 상품을 체크해 두세요. 스마트폰에서 키움, 미래에셋, KB증권과 같은 앱에서 국채를 검색하면 바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소액으로 시도해 본 뒤 이해가 되면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국채를 통해 매년 꾸준한 이자를 받으면서 물가 상승에도 구매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은행 예금보다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에서 우위를 느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있다면 왜 은행은 먼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금융감독원 자료와 업계 분석을 보면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당연합니다. 은행은 고객 예금을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 이자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는 사업체입니다. 2024년 상반기 국내 시중은행 평균 금리는 6% 안팎이고 예금 금리는 3% 수준이었습니다. 즉, 예금을 많이 유치할수록 그 차이만큼 이익이 커지는 구조인 거죠. 문제는 특판 예금이나 고금리 상품은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은 예금이라는 점입니다. 금리를 높여주면 그만큼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모든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 고금리 상품은 판매 수량이 한정돼 있고 대부분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직접 문의하는 고객 위주로만 소량 제공됩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시중은행 특판 예금의 60% 이상이 판매 개시 후 2-3일 이내에 마감됐고 그중 상당수는 은행과 사전에 소통이 있었던
고객이 가입했습니다. 결국 먼저 움직이고 정보를 챙기는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구조인 셈인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객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앱 이벤트 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좋은 상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즉, 은행이 노후를 지켜줄 의무는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제가 권하고 싶은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 예금은 반드시 분산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상 한 금융사당 5천만 원까지만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시중은행 5천만 원, 저축은행 5천만 원, 그리고 특판 예금 5천만 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 보장 범위를 최대로 활용하면서 각기 다른 금리의 장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특판 예금 정보는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특판 상품은 짧게는 하루 만에 마감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거래은행 앱에서 이벤트나 특판 알림을 켜두고 담당 직원에게 연락처를 남겨두세요. 예금 만기 시점을 분기 말이나 연말에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4% 금리의 특판 예금에 넣으면 1년 뒤 이자가 400만 원인데 일반 예금보다 100에서 200만 원 더 받게 됩니다. 셋째, 저축은행 금리를 적극적으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1에서 2%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나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면 금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나 금융상품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면 금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단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넣는 게 안전합니다. 5천만 원을 연 5% 금리로 넣으면 1년 뒤 25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시중은행 예금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벌 수 있으니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넷째, 국채와 물가 연동 채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 안전성이 매우 높고 물가 연동형은 물가가 오르면 이자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국채 상품을 검색하면 손쉽게 투자할 수 있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경험해 본 뒤 금액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1억 원을 연 4% 금리 국채에 넣으면 40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물가가 3% 올랐다면 실질 구매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운영하면 예금만으로 운용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이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행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 정보일수록 스스로 찾아서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1% 금리 차이도 10년이면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듣고 어떠셨나요? 평생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행 예금이 사실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조용히 내 자산을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사실, 저도 처음 알았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 분산, 특판 예금, 저축은행 예금, 그리고 국채나 물가 연동 채권을 잘 활용하면 안전성을 지키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은 타이밍이 반입니다. 다음 달, 내년으로 미루다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하나라도 마음에 와 닿았다면 내 예금 현황을 점검하고 금리 비교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 이미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만의 안전하고 수익 좋은 노후 자금 관리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뿐 아니라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지켜드릴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노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